네 번째, 통솔 범위의 원리에 의하여 통솔 범위는 부하 직원의 능력이 높을수록 신설 부서일수록 접근한 부서일수록 단순 업무일수록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넓어진다. 네, 이것은 틀렸죠. 어디가 틀렸느냐? 자, 이 통솔 범위라든가 조직 원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열형 딴 나올 때 항상 이 사이에 슬쩍슬쩍 이상한 걸 끼워 넣고 딱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항상 읽으면서 쉼표 단위로 쭉 읽지 말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할거주의도 관료제에서 기원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통솔범위라는 건데, 통솔범위. 자, 통솔범위는 이건 한 명의 상관이 거느릴 수 있는 부하의 수입니다. 부하의 수. 이걸 우리가 통솔범위라고 부르죠.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냐? 자, 그러면 통솔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부하의 수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조직이 안정적 조직에서 부하의 수, 여러분이 부하를 거느리면 부하를 많이 거느릴까? 불안정한 조직이 좋을까? 안정적인 조직일수록 부하를 여러 명 거느리기 좋겠죠. 알겠죠? 왜냐면 안정적 조직은 규칙과 절차가 딱 확립되어 있는 조직이야. 그럼 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조직, 일 자체로 봤을 때 아주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업무보다는 뭐다? 정형적인 업무들, 정형적인 틀에 박힌 뻔한 일들, 정형적인 업무들일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집니다. 부하의 수가 많아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또 하나, 조직의 태생을 본다면 최근에 만든 조직과 아니면 예전부터 굴러온 조직 이렇게 했을 때 올드한, 그러니까 오래된 조직일수록 아무래도 신생 조직은 좀 불안하죠. 이러한 조직일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통솔 범위는 계층과도 관련되는데 계층은 요거는 높이기 때문에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솔 범위는 스코프, 범위야. 범위는 어때? 범위를 높다고 해야 돼? 낮다고 해야 돼? 범위는 넓다 좁다라고 해야죠. 표현이. 알겠죠? 얘는 표현이 넓으냐 좁으냐라는 가로의 개념이야. 계층은 뭐냐면 수직의 개념이야. 높다 낮다. 알겠죠? 우리가 120짜리 롯데타워를 보고 와 넓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높다로 하잖아. 구호적 표현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은 높다 낮다로 봤을 때 이 통솔 범위라는 녀석하고 이 계층이 완전히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은 낮아져.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은 높아집니다. 이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아주 빈출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해도 되는 것들이야. 알겠죠? 그럼 하나 더. 그럼 부하의 능력. 부하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가 알아서 잘하는 겁니다. 알아서 잘하는 부하가 많으면 많은 부하를 거느릴 수 있겠죠. 알아서 잘하지 않으면 거느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부하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뭐다? 능력자일수록 여러 명을 거느리면 됩니다. 또 상관의 능력이 엄청 좋으면 어때?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겠죠. 상관의 능력도 뛰어날수록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게 통솔 범위 다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출제는 이걸 뭐다?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는 거죠. 통솔 범위 끝. 자, 가봅시다. 통솔 범위. 4번 통솔 범위의 원리에 의하면 통솔 범위는 부하 직원의 능력. 자, 능력입니다. 능력이 그렇죠. 뛰어날수록 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뭐다? 알아서 잘하는 겁니다. 딴짓 안 하고. 알겠죠? 그래서 높을수록 되고 신설부서일수록 신설부서는 조직도 규칙도 잘 없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빠지고 근접한 부서일수록 즉 상관과 가까이 있을수록 통솔하기가 좋겠죠. 멀리 있으면 통솔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단순 업무일수록 그렇죠. 업무가 정형화된 게 바로 단순 업무입니다. 단순 업무일수록 부하들을 거느리기가 좋겠죠. 그리고 계층의 수가 적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이 녀석을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틀린 것은 신설부서라는 것 때문이지만 실제는 이 계층의 수 이게 굉장히 시험에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마 건든다면 출제는 계층 수 건듭니다. 딴 거 건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계층의 수는 어떠하다? 반비례.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계층의 수가 적다는 말, 계층이 낮을수록 뭐다? 통솔 범위는 넓어질 거고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진다.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통솔 범위의 원리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됐고 다음 넘어오셔가지고 5번 문제 가보죠.
자,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서 갈등의 원인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업무 처리에 있다면 관리자는 조직의 전문화의 강화에 더욱 힘써야 된다. 좀 전에 지워버렸나? 이 말, 자, 보세요. 좀 전에 설명한 거 그대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서 갈등의 원인이 지나치게 세분화된다. 여러분, 세분화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전문화 분업화라고 부릅니다. 적어보세요. 전문화 분업화. 세분화란 말이나 전문화란 말이나 분업이란 말이나 똑같아. 그럼 세분화,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다면, 업무 처리에 있다면 관리자는 조직을 전문화를 더욱더 강화한다고? 지금 문제가 갈등 원인이 너무 쪼개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또 전문화시켜? 더 쪼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린 거야.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문화, 세분화시켜서 할거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조정, 통합한다고.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관리자가 한다면 뒤에 이 전문화가 빠지고 뭐다? 통합의 논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문 앞에 보면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서라고 딱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출전이 그냥 비꼬아 버린 거야. 틀을. 됐죠? 이렇게 해서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쉽죠? 네. 그래서 조정이라는 거, 이 조정과 통합한다는 이 원리가 조정하고 통합한다는 이 원리가 그래서 조직에서 본다면 계층을 나누자, 통솔 범위를 만들자, 명령 통일을 만들자, 거기에다가 분업을 하자. 이 원리 중에서도 이게 조직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랄리라는 행정학자와 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야말로 조직의 제1, 넘버원, 제1원리다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관료진 물을 때 이 조정 통합의 원리를 제1원리라고 묻습니다. 네. 자, 그러면 됐나요? 5번 됐고 6번 가보죠. 그럼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서 자 보세요.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 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 대응 방안이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왜 틀렸죠? 왜 틀렸어요? 묻고 싶은 건 어디가 단기예요? 자, 이거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고 기존의 기출도 보면 잘못 해설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던데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드리면 조직에서 이 조정의 원리에 있어서 조정한다는 것은 조정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싸우기 때문에. 자, 갈등의 관계를 조정 통합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도 있고 이건데 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단기적 관점이 가장 대표적인 게 구조를 조정하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 시간이 굉장히 갈등 조정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거. 자, 그럼 힌트. 여기서 뭐가 틀렸다? 사람. 그러니 이 지문에서 보시면은 바로 뭐가 문제냐면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 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라고 했죠. 행태가 사람이에요. 이게 장기야, 장기. 행태가 장기예요. 대부분 해설 보면 그냥 장기다라고 돼. 아니요, 그 해설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건 행정학적 관점을 전혀 모르고 마구잡이로 해설해 놓은 겁니다. 틀린 건 뭐가 틀리냐면 행태가 들어가서 틀린 거야. 사람의 행태가 뭐냐면 사람의 그러한 패턴들을 전부 다 행태라고. 이건 사람이야, 사람. 사람 바꾸는데 쉽게 안 바꿔집니다. 쉽게 못 바꾸죠. 여러분 스스로 쉽게 못 바꾸잖아. 계속 아침 늦잠 자는 사람은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또 늦잠 자죠.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알겠죠? 사람이 제일 장기예요. 구조는 쉬워. 내일부터 당장 바꿔버리면 됩니다. 법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건 쉬워.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 바로 이게 뭐냐면 굉장히 급진적인 방법들이에요. 급진적인 방법들. 구조 바꾸면 됩니다. 책상 위로 올려, 아래로 내려가. 너 강등이야. 너 승진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장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자체의 패턴과 습성을 바꾸는 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야. 알겠죠? 요거 경찰학 분야 전체에서도 기존의 출제위원뿐만 아니라 학원에 계신 분들도 이걸 잘못 오해하고 해설을 완전히 비틀어 놨는데 틀렸어요.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구조는 전부 다 단기적인 거고 사람을 바꾸는 게 장기적인 거야. 알았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정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대충해서 경찰학 대충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실력에 맞게 포인트를 잘 잡고 계셔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지문을 승진뿐만 아니라 순경시험에서도 반복해서 내면서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던데 그 해설들 다 틀렸다고. 여러분 갖고 계신 기출문제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행태, 단기적이라는 점. 근데 이 지문 자체는 사실 만약 틀렸냐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좀 더 문제가 있어요. 왜 보냐면 보세요.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 개선과 했는데 인사를 빼줘야 돼. 그래서 그냥 보상체계 등의 제도 개선과 그리고 조직원의 행태의 인사 등 이렇게 인사가 행태에 붙어 있어야만 문장이 정확하게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뭐다? 좀 불완전한 지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겠죠?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십시오. 네. 다음에 좀 더 전공화된 시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제위원들은 분명히 이런 점들을 다 해결하면서 검토하게 될 겁니다. 누차 말했지만 여러분이 보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기존에는 문제들이 좀 엉성하게 냈습니다. 좀 아쉬운 말이지만. 알겠죠? 이제부터 출제원 풀은 대학교 정교수급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행작 전공 교수 2명, 행정법 2명, 그리고 경찰학 2, 아예 이렇게 대놓고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완전히 달라진 점이야. 그래서 23면의 1차 문제는 이러한 진점 지문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은 두근두근거리면서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 특히 장학생들이 이러죠. 계속 문제 풀다 보니까 익숙해져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냥 이건 맞는 거 그냥 틀린 거야. 외워. 뭘 외워. 그러니까 잡다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 되는 거죠. 알겠죠? 경찰학을 쓰레기로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건 논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과목이야. 그걸 알고 나면 수많은 지문들 푸는 건 그냥 쉽죠. 그때부터 그냥 연습이야. 그냥 시간 제한해서 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순서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막 풀고 특히 이 시즌 되면 마오잡이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데 제가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함부로 문제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알아두고 문제를 훈련해야 되는데 역으로 돼버렸죠. 역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나중에 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도 하시고 상담 난도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좀 코칭을 좀 받고 가세요. 자, 7번 가보죠. 자, 계층제는 경찰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하지만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경직적인 게 뭐예요? 경직적인 거. 여러분의 자세가 경직적이죠. 그렇죠? 유연한 건 뭡니까? 네, 널브러져 있는 게 유연한 거죠. 네. 그러면 자, 요거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내는데 아까 관료제에다가 설명하면서 같이 했는데 이 관료제는 자 계층을 만들고 업무를 쪼개서 분업화시키고 그리고 비정의성을 만들고 문서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왜 그런다고 했죠? 그걸 해서 뭘 한다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안정화가 목적이야. 근데 이 안정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쉽게도 너무 안정화되니까 세상 변화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직적이다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관료제의 장점은 안정적인데 단점이 경직이에요. 이 둘은 동시에 항상 따라붙어요. 요 경직이란 말은 뭐냐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경직적이다, 안정적이다 이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관료제의 약점 이야기할 때 얘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사실 관료제는 경직성 때문에 망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경직성이라는 부분을 관료제에서 계속 연동해서 많이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직성 이 부분을 꼭 봐두십니다. 그래서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맞습니다. 너무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일체감과 통일성은 전부 다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직화됐고 경직성을 해결하려면 또 무슨 문제 생긴다? 안정성의 문제에 부딪힐 거고 이 둘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학자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직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직화. 네.